말하는 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좌우 전후의 맥락을 보면 야 이건 좀 그러한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과장되고 허풍이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누군가가 야 네가 한 말 때문에 지금 대세를 그르치게 생겼어. 그래서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언론에 날릴 생각을 못하고 가까운 지인한테 뭔가를 하는 이야기하고 이것이 나중에 들켰을 때 쉴드치는 것들이 아 그때 거짓말을 왜 했는지에 대한 맥락이 맞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압박을 해서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진술했다가 나중에 그걸 폭로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멋쟁 해병 카톡방에서 벌어진 일들 보면은 실제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골프 3부를 주장했지만 녹취엔 3부 톡은 실소유주 로비 정황이 들어있었다. 이게 저번에 3부 체크하고라는 게 그 멋쟁 해병 대왕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설왕설래했었는데. 그렇죠. 골프 3부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제 JTBC 단독은 이겁니다. 골프 3부가 아니라 3부 톡은 실소유주 로비한 정황이 어제 나왔고요. 어제 이종호하고 K 변호사의 통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누구냐면 조원일이라고 너도 알 수 있어. 라임하고 연결된 애야. 지금 3부 톡원이 지금 원일이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근데 옛날에 그 조나무 회장일 때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뺏었거든요. 나중에 뺏겨. 같은 조씨지만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게 이제 원일이 거지.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데 원일이가 다 상장사를 사고 팔고 했던 거거든.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원일이를. 토요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 직원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여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구체적이면서 이루어지는 건이 있어요. 그다음 서울구치소는 거기는 독방이잖아.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편하잖아. 근데 이제 2심이 끝나면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가야 된다면서. 근데 이제 얘는 대법원까지 가는 기한 한 4, 5개월 동안은 서울구치소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이번에 지금 라임 수사를 다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라임 사건의 참고인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된다 그러네. 근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조원일이 구치소 이송 재연. 이종호가 말했던 것처럼 4개월을 그냥 머물러서 나중에 가요. 4개월 정도를 더 버티게 해주는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정확하게 4개월을 맞춰줬다는 이야기죠. 그 있잖아요. 돌풍 드라마에 보면 네. 재벌들은 거기서 막 식사도 맛있는 거 하고 막 영상통화도 하고 그러더라. 이게 좀 과장됐을 수는 있는데. 잠깐만. 정변 저게 가능할 수도 있지. 가능할 수도 있죠. 구치소장과 짬짬이만 되면 다 돼. 그럼요. 이거 지금 보면은 그 돌풍의 한 장면이 그 구치소에서 면회하면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돌풍을 안 봐서 뭐 말은 못 하겠는데 네.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사실 굉장한 특혜죠.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나는 이게요. 이종호가 얼만큼의 권력을 뒷배로 하고 있는지가 좀 무섭더라고요. 이런 거는 간단하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종호는 그 3부 톡원 쪽하고 서로 연결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채팅방에서 3부 체크하고라고 했을 때 그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다는 거예요. 야간. 네. 야간에는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3부 톡원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게 3부 톡원 주가 조작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한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 화보 이게 뭐냐면 딱 1년 전인데요. 한국에 수해가 나서 난리가 났을 때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다가 우크라이나로 비행기를 돌리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 거죠. 맞아요. 이게 물론 이전에 우크라이나와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한국이 수해가 났는데 우크라이나를 가서 며칠 있다가 들어오는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가서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해요. 근데 그 전 이것보다 2달 정도 전에 김건희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여사를 접견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주가 조작, 그러니까 삼부토건의 주가가 오른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 포함됐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대기업인데 삼부토건만 뭐 삼부토건은 뭐 그저 건설업계 재계 서열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기업들에 비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심지어 원희룡이가 가기까지 해요.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원희룡이가 국토부 장관일 때 저렇게 하는 거고 그날 나왔던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의 이틀째 강세. 이게 지금 원희룡이가 갔을 때 바로 그 언론 헤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저걸 방문하기 전에 일단 뭐 미리 삼부토건을 사놓고 저게 뛰길 거를 예상하고 있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삼부토건 주가가 계속 오르고 내리락 하는데 말하자면 그냥 찌라시로 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까지 직접 가서 야 재건 사업하는데 한국이 예산 써가지고 막 도와주고 뭐 니들 내가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이자는 거의 안 받을게. 그리고 여기 재건 사업하는데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돈 번다. 그중에 삼부토건이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것도 이름 붙이는 게 골 때리잖아요. 재건주 다시 주도주로 부상했다. 그러니까 어느 주식 창의 그래프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삼부토건처럼 저렇게 오르는 게 저기 거의 5배, 6배 올랐다고 하거든요. 저게 도이치라고 지금. 재채기 했는데요. 재채기를 도이치라고 하신 거예요? 재채기 했어요, 저. 저렇게 오를 수가 있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나 빼고 다 했구나.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 빼고 다 했구나. 네, 상대적 박탈감에 굉장히 어젯밤에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 좀 재밌는 게 그러면 도대체 이종호는 이 공익 신고자한테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했을까요? 왜 이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을까요? 이거 생각했을 때 이 정권 정말 확실하게 끝장났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원래 자격이 없는 힘을 가진 자들은요 그 힘을 자랑하지 못해서 주체를 못해요. 맞죠. 예. 내가 사실은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했어. 이거 개 끝없이 떠벌린 거요. 아니 지금 방송 들으신 분 중에도 그런 생각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거 내가 한 거야. 맞아요. 근데 이 지금 이 공익 신고자라는 분이 계속해서 지금 살라미식으로 어디까지나 버티나 보자 하고 지금 하나씩 나오는데 아마 이종호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들었을 거예요. 이거 하나씩 다 나옵니다 이제. 저는 김건희 못 버틸 거라고 봐요. 이번 고비 못 넘긴다고 봅니다. 나는 근데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모르는 사건까지 합치면은 진짜 빙산의 일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빙산의 일각 중에 일각이죠. 이건. 원래 이제 수사를 시작할 때 조그만 단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데 실제로는 이제 김건희 스케일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 그 자산 신고한 거 보면은 현찰이 60억 정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스킬이 있더만 그 주가를 어느 시점에서 올리고 빼고 하면서 그걸 빼고 나면 신고의 의무가 없고 막 이런 과정들을 그렇죠.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또 갑자기 삼부토건만 저럴까 최근에 동해석유는 또 어떨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그 원래 이런 정도가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 나오거든요. 조사해야죠. 근데 이걸 막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금융감독원장이 누구야? 그렇죠. 회계사 해봐서 잘하는 친구. 심지어 요즘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믿지는 않는데 임성근이 무슨 임성근 계좌로 뭐 조수씨처럼 뭐 왔다더라 이런 얘기 저는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상황인 건데. 마차님이 아까 그 이야기 하시더라. 안녕. 자기 남편이 그냥 검사일 때도 경찰이 수사를 못할 정도였는데 그렇죠.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돼 있을 때는 하던 버릇 나는 못 고친다고 봐요. 못 고치고 더 키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우크라이나를 왜 갔을까? 한국에 수해가 나서 난리가 났었다 요맘때 딱 작년 이맘때 갑자기 비행기를 돌려서 우크라이나로 가자 하는 그림 하나 남기는 거야. 이거 한국이 재건한단 말이야. 그중에 삼부토건이 있어. 주가 빡 오르. 그러니까 초반에 용산 청와대 용산을 옮기고 거기에서 막 의문의 수의 계약들 나오고 그때 제대로 단죄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텐데 그때 제대로 안 되니까 해도 되네? 고속도로 휘었는데 여당 애들이 나서서 막아주네? 누가 브레이크가 없는 지금 상태거든요. 정말 브레이크 없는 상태인데 옛날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돼지가 살찌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정말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진짜 돼지가 살찌는 건 좋은 신호 아닙니다. 진짜 조심하세요 지금.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난 더 기가 막힌 걸 봤어. 멋쟁이 해병 한번 요거는 이제 여기에는 여기 보면 그 오른쪽에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누군가를 속여먹고 뭔가 막 뭘 유도하려고 했다가 아니라 진짜 해병대 행사에서 만나가지고 너도 해병 출신이야? 근데 너 뭐 검사 뭐 변호사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지어낼 가능성 거의 없는 목적이 없는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없는 정도의 자기들끼리 계획이 물론 뭐 다른 이유로 틀어지긴 했지만 여기 이제 이 체크 3부 내일 체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굉장히 묘한 말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 거고요. 공익 제보자가 저 3부 체크하고를 뺄 수도 있었는데 집어넣은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별 2개 승진 큰 무궁화예요. 소위 뭐 말똥에서 이제 무궁화가 있고 더 큰 무궁화. 군대로 말하면 별다는 건데 경무감 별 2개 승진 언급된 경무감 요거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치안감 되는 겁니다. 근데 징계까지 피했다. 이건 뭐냐면은 나는 여기서 정말 소름 돋았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하나씩 볼게요. 땡땡땡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경찰도 필요하거든 지금. 네. 어떤 조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박스를 한번 보세요. 2023년 6월 8일 날 6월 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찰 고위직 인사 차기 경북경찰청장은 누구 해가지고 박스 쳐진 사람이 있죠. 조병땡이라고. 조병땡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을 지금 그 경찰 별 2개를 달아준다는 건데. 이때 그래서 승진에 대한 그 굉장히 기대가 있었었는데 이 녹취에서 이 사람 달아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이 승진이 안 됐다라고 해명을 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사회적 문제가 돼서 못 시킨 거에 가까운 미수 사건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 11월 1일 날 이 조병노가 수원 남부경찰서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프로필을 보면은 이전에 영등포 경찰서장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장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보신 것처럼 징계도 이렇게 빼주는 그런 상황이 왔었잖아요. 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때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정말 큰 검거가 있었습니다. 한중 말레이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 거예요. 시가 2,200억대 역대 두 번째 필로폰 양을 찾아냅니다. 공항에서. 근데 이게 지금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게 이제 쾌거인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 단독은 뭐였냐면 이 사람으로 추정되는 경무관이 세관 수사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첩하라.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뭔가 이 사람 로비를 받은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사실상 좀 묻어주면 안 되겠니? 네. 읍소 하소연까지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지금 본명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 기사를 취재해 봤을 때 그리고 취합을 해보면 이 사람 출신이 영등포 경찰서라는 것과 세관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뒤져봤을 때 이 조모 씨라는 사람으로 됐는데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이 경찰서장이었으니까 영등포. 이 수사팀장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은 이 조모 경무관을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전에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없어서 근데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압박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에 드러나 버려가지고 조땡땡이 이제 경찰서장 현 경찰 지금 총수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사람 징계해 네. 했는데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직 경찰청장이 징계하라고 했는데 징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유, 뭐가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현직 장관이 수사하다겠는데 경찰서에서 있던 사건이 다시 돌아와 버린 사건도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유머하실 게 아니라 구조가 똑같아요. 하는 방법이나 구조가 똑같아. 하는 방법 구조가 똑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아니 자기 관할도 아닌데 옛날 내가 근무하던 곳에 전화를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 근무하던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몇 년 차냐? 고생한다. 그 환자 좀 잘 좀 봐줘라.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막 빈정거리고 조롱할 이야기가 아니라 심각하다고 느끼는 게 현직 경찰청장을 누르는 누군가의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게 여기서 그렇죠. 윤희근이 빡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급은 못했지만 이 사람을 징계해서 빼줄 수 있는 임성근을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힘이 작동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장관을 누르는 힘, 현직 경찰청장을 누르는 힘, 이건 누구겠는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조모 경무관이 여기에 이제 세관 직원 6명이 밀수를 도왔다는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해봤으니까 아는 사람이 또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청탁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그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저 별 2개 단 게 안 이루어졌대. 저거 뻥이야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사건에 무리를 일으켜서 결국 경찰 별 2개는 못 달았지만 징계는 피할 힘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이 다음에 그러면 꼭 승진이 돼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다음 승진을 노리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인사혁신처에서는 먼저 이거를 불문 처리를 한 거고 윤희근은 여기에 빡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권력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리고 그 이종호가 이런 보도도 나왔었어요. 저 뉴스타파가 김건희 연락처 모른다던 이종호가 압수색 당시 휴대전화 파손해버렸다. 이게 재밌는 게 압수색을 들어갔어. 저게 뭐냐면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하라고 검찰이 이종호를 압수색을 했어. 압수색 들어오니까 휴대전화를 깨버린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휴대전화를 깨져도 포렌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당연히. 포렌식 할 수 있는데 포렌식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 아직까지. 그리고 이렇게 파손 정황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 증거는 같은 사람이 하면 구속이에요. 그래서 검찰들이 한강에 던지는 거구나. 그러니까요. 못 찾게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는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10억 돈을 빌린 자입니다. 10억 돈을 빌린 자라고. 그렇게 빌리고 했는데 오랫동안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제 와서는 최근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저 2021년에 주가 조작 수사를 할 때 그때 그 검찰이 신문할 때 김건희랑 아는 사이냐 얘라고 답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산다. 말하자면 그 핸드폰에 포렌식을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김건희 등과 연락한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시 들어왔거든. 예고하고 들어오는 압수수색이 아니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바로 직전 단계에 만약에 정보가 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랬으면 그것도 문제죠. 믹서기에 갈거나 하면 완벽. 야, 근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 실력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권한도 없는 자들이 실제로 국가의 이 시스템, 공 시스템을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종호 나름대로 또 로비를 해서 누군가를 구하고 이 조모 경무관은 또 자기 나름대로 인맥을 또 구하고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로비를 통해서. 이거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게 공범들끼리는 서로 간에 카르텔이 있어. 그렇죠. 그 카르텔이 뭔가 어마어마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새끼는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공범이었던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로비하면 들어주는 정황들. 와, 난 그게 소름 끼쳤다니까요. 아, 얘가 진급이 안 된 이유가 있었구나. 현직 경찰청장이 징계하라고 한 게 징계 안 되게 하는 힘이 또 작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놀랍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입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윤희근 왜 가만히 있습니까? 윤희근 곧 사퇴하는데요. 그 조지호라고 저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인물인데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자가 지금 오늘 내정됐습니다. 윤희근보다 한기수 선배 역진하는 오늘 또 내정됐는데 한번 봅시다. 어떤 관계일지 겁나게 재밌어요.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